의무화 3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보겠습니다. 물리변화부터 볼까요? 물리변화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마 분자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때 분자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모양,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모양 변화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캔이 찌그러진다든지 컵이 깨진다든지 종이가 접히거나 잘라지는 경우를 모양 변화라고 하고요. 상태 변화는 고체,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하는 변화를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융해, 그리고 얘는 뭐였습니까? 김이 서리는 거. 네, 액화, 그리고 기화 같은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산을 보면 확산은 물에 잉크가 퍼진다든지 향수병의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지는 등의 그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해는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는 것도 용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용해가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네, 또 우리 주변에 물리 변화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오이를 썰고 달걀이 깨지고 이런 것들은 모양 변화가 되겠고요. 젖은 빨래가 마르고 용광로에서 철이 녹고 빵에 바른 버터가 녹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됨. 이 네 가지는 모두 상태 변화가 되겠네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상태 변화고요.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솜을 만든다. 모양 변화죠.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상태 변화. 그리고 나무나 돌을 깎아 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모양 변화가 되겠죠. 상태 변화와 지금 모양 변화, 그리고 탄산음료 병 뚜껑을 열어서 놓으면 기포가 생기는 것도 용해도 변하니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물리 변화의 실질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화학 변화로 혼동하기 쉬운 물리 변화인데요. 투명한 설탕물을 증발시키면 흰색 설탕 결정이 남는 것은 물이 증발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용질이 석출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 아닙니다. 왜냐면 설탕 물 속에도 설탕의 성질, 단맛을 내지만 흰색 설탕 결정도 설탕의 성질인 단맛을 내기 때문에 맛 변화가 없어서 성질 변화가 없죠.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은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들이 거의 대부분 화학 변화에 있다 보니 화학 변화로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변화는 기체가 높은 압력 속에서 잘 녹아 있다가 용해도가 감소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 변화입니다.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해요. 그럼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니까 분자가 변한 거예요. 분자가 변경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열과 빛이 발생, 앙금 생성, 기체 생성,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모두 화학 변화가 되겠는데, 먼저 열과 빛이 발생하는 화학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초가 타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든지, 메테인이 연소하면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든지 모두 타는 변화죠. 네, 연소는 화학 변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도 새로운 물질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앙금 생성 또한 화학 변화인데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 뭐였을까요? PbI2였죠. PbI2, 아이오딘화 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오딘화 납과 같은 새로운 화합물이 생겼기 때문에 앙금 생성도 화학 변화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생성. 앞에서 봤던 그 탄산음료 마개를 열었을 때 기체 생성 아니고요. 여기는 과산화수소수를 상처 부위에 발라서 기체가 생성되는, 사실 이러한 화학 변화는요, 모두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만 적어보면 과산화수소수가 H2O2거든요.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 여기 2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딱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변화는 화학식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기체 생성을 말합니다. 달걀 껍질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아래쪽에 있는 반응들도 모두 화학 변화에 의한 기체 생성 반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도 화학 변화로 추정할 수 있죠.
철이 녹쓰는 것들. 뭐 이것도 한 일종의 연소이기 때문에 위에서 화학 변화랑 비슷하지만 네, 이것도 성질 변화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철은 자석에 달라붙지만 녹슨 철, 산화철은 자석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럼 성질 변화가 있는 거죠. 과일이 있고 김치가 씌어지고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하는 등 여러 이런 정황들은 모두 화학 변화에 속하는 예들이에요. 네, 달고나 만들기에서는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약한 불로 서서히 가열해서 설탕이 투명하게 녹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것은 물리변화예요. 맛이 계속 단맛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때 녹은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해서 설탕이 까맣게 탔다고 합시다. 쓴맛이 나겠죠? 그럼 이때는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분자의 모형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 한번 볼까요? 물분자가 있는데 이 물분자가 물리변화를 겪게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변화는 물리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화학변화가 일어나면요. 분자가 틀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처럼 생겼던 얼굴 모양이 물리변화일 때는 얼굴 모양 변화는 없었고 그냥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런 차이였다면 화학변화에서는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얼굴이 이제 또 다시 두 개씩 막 붙게 되는 아예 서로 다른 분자가 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변화는 네, 성질 변화가 있는 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분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성질 변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물리변화는 성질 변하지 않고 화학변화는 성질이 변합니다. 분자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 변하지 않았던 거고요.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죠. 분자의 배열이라고 하면 분자끼리 가깝냐 머냐의 차이. 그 다음에 화학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 종류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하는 것은 분자 배열,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건 원자 배열, 분자 종류, 물질의 성질이 모두 변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일단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과 원자의 종류와 개수라든지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되겠죠. 입자가 사라지거나 생겨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 개수는 변함이 없고요. 입자가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질량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물 분자끼리 오밀조밀 가까이 있었다가 이렇게 수증기가 되었을 때 분자들끼리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배열은 변한 적이 없고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 배열만 변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예 새로운 분자가 되었죠. 따라서 물 전기 분해를 했을 때, 물의 전기 분해를 했을 때 네,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배열이 변해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라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전기 분해할 때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화나트륨은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전해질이란 전류가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네,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단원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 화학변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럼 물리변화는 왜 나왔냐? 화학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물리변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은 지금부터 화학변화를 화학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화학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화학식 꾸며보기를 할 거예요. 화학반응이란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는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반응물, 생성물은 화살표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이 되는 거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화학 반응의 종류는 화합, 분해, 치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화합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화합은 만나는 거잖아요.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되면 화합이 됩니다.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든지 구리,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든지 철과 황이 만나서 황화철이 되는 등의 반응이 화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마그네슘 금속을요, 연소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 마그네슘 주변에 산소, 그러니까 마그네슘 주변에 산소가 마그네슘에 달라붙게 될 거고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Mg고 산소는 O2인데 산화 마그네슘은 MgO 예요. 그럼 개수만 한번 맞춰보면 2만 적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화합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Cl2 기체고요. 나트륨은 Na 조각이고 염화나트륨은 NaCl이에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2만 좀 적어주게 되면 네, 다 모든 식이 맞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되는 경우도 아예 서로 다른 화합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분해는요, 나누어지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높은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2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을 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열을 가하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Na2CO3라고 하는 탄산 나트륨과 H2O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럼 개수가 안 맞으니까 Na 2개를 맞춰주고 그리고 수소는 맞고 탄소가 맞고 네,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럼 지금 모든 식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으면 화학 반응인 겁니다. 네, 촉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앞서서 과산화수소는 H2O2가 H2O와 O2로 분해된다고 했었었죠? 그럼 개수를 좀 따져보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실험이 촉매가 없이 일어나지 않냐? 일어납니다. 근데 몇 날 며칠 걸릴 거예요. 바로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느린 반응이기 때문에 이산화망가니즈와 같은 촉매를 쓰게 되면 그날 당일날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촉매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 분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 분해는 앞서서 봤죠. 물은 H2O가 되고요. 수소는 H2, 산소는 O2가 되고 이거는 더하기죠. 네, 산소는 O2가 되어서 각각 개수만 맞춰주게 되면 네, 이렇게 반응식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분해의 예를 보았습니다. 네, 치환은요. 짝을 바꾸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누가 짝을 바꿨는지 볼까요? A, B가 이렇게 같이 결합돼 있고 C는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C가 B를 나가게 하고 자기가 B 자리를 차지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짝 바꾸기를 하게 되는 반응을 우리는 치환이라 하고 치환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으면 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대요. 지금 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네, 우리 CU2 플러스가요, 수용액 상태일 때,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란 얘기는 물에 녹은 상태로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들이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구리판 표면에 은백색 물질이라고 하면 아마 금속이 석출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산은요, AgNO3예요. 구리는 CU죠. 근데 얘네가 만나서 이거 지금, 네, 질산구리가 되고요. 구리 수용액이 되고요. 은은 석출된다라고 하는 식이 좀 덜 적혔네요. 그러면 이제 질산은과 구리가 만나서 질산구리가 됐으니까 CuNO3가 돼야 되는데, NO3는 1-고 CU는 2+니까 요게 2개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Ag가 나왔습니다. 그럼 개수를 좀 맞춰주면 여기 2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Ag도 2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 경우는 짝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NO3하고 만나고 있던 애가 Ag였는데 분명히 이번엔 CU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복분해 반응은 두 종류의 화합물이 반응할 때 서로의 성분이 교환이죠. 그러니까 맞바꾸게 된 거예요. A, B, C, D가 이렇게 각각 짝이었는데 A, D, C, B로 짝을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염화칼슘 CaCl2 플러스 탄산나트륨 Na2CO3가 있었는데 얘가 NaCl이 되고 탄산칼슘이 되었대요. 그럼 모든 짝을 바꿨죠. 복분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개수는 어떻게 맞추냐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 홀수계가 있는 CL이 여기 짝수계가 있는 CL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럼 여기 개수 2를 맞춰봅니다. 그리고 NA를 살펴보면 NA는 2개 모두 만족했단 말이에요. 칼슘 하나 여기도 만족돼 있죠? C 하나 5세 개 모두 만족했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면 화학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해볼게요. 과정 1단계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한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2가지 이상이라면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수증기 생성 반응을 예로 들어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한글로 적어주시고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한글로 적어주세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소 분자는 H2로 표현을 했었고 산소 분자는 O2, 물이 H2O라는 사실은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이제 원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자 속에 있는 원자가 몇 개인지를 보는데 지금 여기 볼게요. 수소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H2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산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H2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H2라고 하는 것은 H 2개가 이렇게 있고 산소 하나가 있는 게 H2O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소 2개는 모두 쓰였는데 산소 2개가 모두 쓰이지 못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물 분자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왜냐면은 산소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가며 수소가 4개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니까 아마 여기 앞에 개수를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가 있었을 때 지금 산소를 보니 산소가 여기 절대 홀수계가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물 분자 앞에 개수 2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그럼 개수 2를 붙였더니 산소의 개수가 같아졌어요. 그럼 산소 원자의 개수만 같으면 안 되죠? 수소 원자의 개수를 보니 오른쪽에는 2개씩 두 덩어리, 즉 수소가 4개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도 4개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 수소 분자의 개수에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3단계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우리는 개수를 조절할 수 있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분자 변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자 변경은 불가능하고 개수를 맞춰서 전체 원자 개수를 맞춰주고 혹시나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로 개수가 되게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단계는 물질의 상태를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고체는 S로, 액체는 L로, 기체는 G로, 수용액은 AQ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뒤에 적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생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일 때는 화학식 뒤에 이렇게 화살표 예를 들면은 AgCl이 생성됐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앙금임을 알려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기체 발생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화학식들, 화학 반응식들 모두 한 번씩 적어보고 개수를 맞춰보는 연습을 뒤에서 해보겠죠. 네,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정계수법은 정말 해도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연립방정식처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아주세요. 1단계처럼. 미지수로 잡고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지금 세 종류 원자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방정식을 꾸며주는 겁니다. 가령 여기 탄소만 보게 되면 탄소는 A개가
확실하죠. 여기는 C계가 확실하죠. 그래서 A와 C는 같은 계수. 그 다음에 H 원자를 보니까 자 이렇게 에탄올이 메탄올이죠. CH3OH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요. CH4O로 쓰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수소가 현재 4의 2개 그리고 오른쪽에서 수소가 현재 2D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산소 원자도요. 여기에서 A계 있고 여기서 2B계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2B계 여기서는 2C계 D계 해서 2C 플러스 D 해서요. 이 방정식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을 할 건데 우리 C계 3개고 미지수가 4개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1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비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한 숫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A에다가 1이라 가정하고 나머지 문자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양변에 분모의 최종 배수를 곱해서 모두 정수 처리를 하면 끝입니다. 이게 미정계수법인데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미정계수법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방금 봤던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건데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 누군지 생성물이 누군지 종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드러나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 수의 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만약에 문제에서 알려준다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요. 원자의 크기 몰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원자 모형이지 실제 원자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원자의 모양, 원자의 실제 질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응물을 생성물의 실제 질량도 알 수가 없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모형이 그려졌습니다. 모형 그릴 수 있겠죠? 자,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라는 거, 생성물은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자는 개수비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자 개수비가 1이니까 분자비도 1대 3대 2로 정해지고요. 원자는 여기 N2니까 질소 원자 2개, H2가 3덩어리니까 수소 원자 6개, 그 다음에 질소 2개, 수소 6개. 네, 생성물과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개수비와 분자 수비는 같다는 사실까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학식은 좀 평소에 암기를 해두면 너무 좋고요. 이온식까지도 다 여기는 암기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화학식도 알아야 화학 반응식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점차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과 질량 변화 단원에서 이제 3가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물분해 실험을 최초로 했었던 라부아지에가 1772년도에 발표했던 이론이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여기서 화학 반응 주의해 주세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질량 보존은 성립하지만 라부아지에가 얘기했었던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 내에서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즉 반응 전후 질량이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했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응 전후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고유한 양인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라부아제는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모두 성립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에서 질량 변화를 그냥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얼음의 질량을 체크하고 얼음이 녹은 물의 질량을 체크했을 때 질량 변화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 배열은 변할 수 있어요. 멀다가 가까워지거나 가깝다가 멀어질 수 있지만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변화는 없습니다. 네,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변화 없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보면 자, 왼쪽이 NaCl이죠. NaCl,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전 애인이었던 AG와 CL이 만나자마자 앙금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물에 녹아 있는데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것도 이렇게 화합물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네, 쓰죠. 따라서 염화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반응물과 생성물이 꾸며졌는데 있던 원자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NA는 이쪽으로 왔고요. CL은 여기로 왔고요. AG 여기 O 3개가 와 있고 질소도 여전히 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확인할 건데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합니다.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나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잘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탄산칼슘을 묽은 염산과 반응을 시키기 전이에요. 75.9g으로 질량이 주어졌는데 이들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아마 여기 통 속에 있는 내부 압력이 꽤나 커졌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염화칼슘과 물이 함께 녹아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질량 변화가 없죠? 근데 질량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체가 개 안을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질량 보존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닫힌 용기라고 하는데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보존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열린 용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질량 보존됩니다.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빠져나간 기체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빠져나가는 기체를 고려한다면 기체까지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 네, 따라서 질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빠져나간 기체까지 생각을 한다면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라는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의 연소가 있고 강철솜의 연소가 있는데 나무의 연소부터 살펴보면요. 나무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질소도 덜어 있겠습니다. 그럼 CHO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기 중에서 태웠어요. 그럼 산소가 나무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럼 쟤는 탄소만 남아있으면 쟤고요. 이산화탄소는 CO2가 될 거고 수증기는 H2O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연소했고 우리가 남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는 젤을 남아있는 나무라고 할 텐데 여기 있던 수소와 산소가 모두 기체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량 관계를 보게 되면 닫힌 공간 말고요. 네, 닫힌 공간에서 보게 되면요. 반응 전이랑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합니다. 왜냐면 지금 날아가는 기체들, 그 다음에 반응하던 기체들을 모두 붙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 질량이 일정한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질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 공기 중으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반응한 산소의 질량보다 반응 후에 빠져나가는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듯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질량 관계에 대해서 질량 보존이 성립된다고 보셔야 돼요. 나무와 산소의 질량과 제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질량을 모두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 성립합니다. 자, 강철솜은 그 반대예요. 강철을 연소시키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철에 달라붙어서 더 무거운 산화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과 산소의 질량, 그 다음에 산화철의 질량은 같아요. 어디에서? 닫힌 공간에서는요. 그죠? 여기 있던 산소가 여기 강철솜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면 산화철이 되었을 때 질량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었고 처음부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까지는 질량 체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질량이 증가하는 듯 보이나 처음에 왔었던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질량 보존은 성립합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